장모님, 저 여자는 모르는 여자입니다. 오빠, 한마디가 불러온 한 남자의 외면, 그리고 광숙의 뼈아픈 상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 호텔 로비. 이곳에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바로 동석의 어머니, 엄청난 재력과 불같은 성격을 지닌 인물이죠. 단정함과 품격을 중요시하는 그녀 앞에 동석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여전히 이 호텔은 내 마음에 쏙 드는군. 자네가 관리하는 동안 품격이 떨어졌으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게야. 어머님 덕분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문이 닫히려는 찰나 막걸리 박스를 잔뜩 든 한 여인이 허둥지둥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섭니다. 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는 다름 아닌 광숙입니다. 오빠, 광숙의 밝은 인사에 동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동석은 얼어붙은 채 장모의 눈치를 살피고 장모의 날카로운 시선은 광숙에게 향합니다. 광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장모의 눈빛에는 의심과 탐탁지 않음이 가득합니다. 방금 저 여자 한 사장에게 오빠라고 한 건가요? 어머님,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석의 단호한 말에 광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서서히 실망감이 피어오릅니다. 오빠, 하지만 동석은 광숙을 외면한 채 장모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장모는 광숙을 다시 한번 무시하듯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렇지. 설마 뭐 이런 사람이. 차갑게 내뱉어진 장모의 말은 광숙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처럼 박힙니다. 동석은 애써 시선을 피하고 광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동석의 행동이 광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장모와 동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광숙은 그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손에 들린 막걸리 박스가 힘없이 흔들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멸감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나타납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니. 광숙은 차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맑았던 눈빛은 어느새 짙은 그늘로 드리워집니다. 동석이 자신을 모른 척한 이유가 자신이 초라하고 볼품 없었기 때문이라고 광숙은 그렇게 오해하고 홀로 아파합니다. 그리고 결국 광숙은 세상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립니다. 동석은 자신의 행동이 광숙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모른 채 광숙을 애타게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오해는 풀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당한 상처. 그녀는 과연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찾아 헤매는 남자의 진심은 과연 전달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독수리 술도가 사무실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창문의 커튼은 굳게 닫혀 있고 불은 꺼진 채 아무도 없는 듯 고요합니다. 이곳에 홀로 광숙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동석에게서 걸려온 수많은 전화와 문자는 모두 무시된 채 광숙은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함으로 가득하고 어딘가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광숙 회장님은 저를 창피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광숙은 지난 엘리베이터에서의 상황을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동석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막걸리 납품을 위해 입었던 작업복 차림, 땀으로 얼룩진 얼굴,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작고 볼품없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동석이 자신을 거부한 이유가 오직 자신의 외적인 모습 때문이었다고 광숙은 그렇게 단정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깊은 상처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한편 동석은 광숙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술도가를 찾아가고 광숙이 갈 만한 곳들을 샅샅이 뒤져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역력합니다. 광숙이 왜 연락을 피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그녀의 안전을 염려합니다. 광숙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동석은 광숙이 혹시 자신에게 화가 났을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온갖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는 광숙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지만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침내 실마리가 잡힙니다. 며칠 밤낮을 찾아 헤맨 끝에 동석은 우연히 광숙이 홀로 숨어 지내던 은신처를 찾아냅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동석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광숙의 모습에 동석의 가슴은 미어진 듯합니다. 광숙 씨, 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며칠을 잠수탄 겁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회장님, 미안합니다. 그냥 좀 힘들어서요. 무엇이 힘드세요? 제가 그렇게 모른 척해서? 그날은 압니다. 회장님, 막걸리 배달하는 제 모습이 초라해서 그래서 창피하셨죠? 회장님 옆에 서기엔 제가 너무 볼품없었죠. 광숙의 가슴 속에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석을 향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비하가 뒤섞여 있습니다. 동석은 광숙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광숙 씨, 제가 어떻게 광숙 씨를 창피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왜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광숙 씨가 납품하는 모습 그대로 처음 만나면 분명히 반대하실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실까봐. 제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광숙 씨,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동석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광숙은 흔들립니다. 그녀의 눈에 맺혔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립니다. 동석은 광숙의 손을 꽉 잡고 그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합니다. 저는 광숙 씨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막걸리를 배달하는 광숙 씨의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저는 광숙 씨의 모든 면을 사랑합니다.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겁니다. 제발 제 말 믿어주세요, 광숙 씨. 동석의 진심이 담긴 눈빛과 간절한 목소리는 얼어붙었던 광숙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동석의 눈을 응시하며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서히 광숙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정말이세요? 회장님 말 진심이세요? 진심입니다. 맹세합니다. 광숙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해가 풀리자 두 사람 사이에 감돌던 무거운 공기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럼 다시 찾아뵐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릴래요. 그래야죠. 제가 꼭 잘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용기를 내봅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이제 장모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장모의 높은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광숙은 동석의 말에 용기를 얻고 이번에는 좋은 인상을 주려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녀는 평소 작업복 대신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신합니다. 동석 또한 광숙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애씁니다. 광숙 씨, 정말 예쁘세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 더 든든합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하나도 안 떨립니다. 두 사람은 장모가 묵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장모가 있습니다. 장모는 들어서는 두 사람을, 특히 광숙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광숙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네려 애씁니다. 그래, 그 엘리베이터의 오빠가 이분이었군요. 어머님, 이쪽은 제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광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독수리 술도가 이광숙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숙은 진심을 담아 자신을 소개하지만 장모의 얼굴에는 단 한치의 미동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합니다. 장모는 광숙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비웃듯 싸늘한 미소를 띠고 말을 꺼냅니다. 독수리 술도가 술이나 팔고 배달이나 하는 여자를 내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지. 장모의 말은 마치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광숙의 가슴에 박힙니다. 광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동석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장모에게 해명하려 하지만 장모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광숙 씨는 정말 성실하고 난 이런 관계 절대 용납 못해. 내 딸 자리를 이런 여자에게 줄 수는 없어. 장모의 단호한 선언에 광숙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 하려 하지만
떨리는 눈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동석 또한 장모의 완강한 태도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장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도 없다는 듯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그 침묵은 이들의 좌절을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어머님, 더 이상 할 말 없어. 장모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방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자 동석과 광숙은 그대로 얼어붙어 서로를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광숙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거립니다. 괜찮습니다, 광숙 씨. 아직 시작입니다. 어머님 마음을 돌리는 게 쉽진 않겠지요. 그래도 너무 속상합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네, 회장님. 저희 힘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애써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광숙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장모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광숙의 눈이 문득 빛납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동석에게 말을 건넵니다. 회장님, 독수리 술도가 막걸리를 최고급으로 포장해 줄 수 있으세요? 장모님이 묵고 계신 호텔로 룸서비스로 보낼 거예요. 광숙의 눈빛에는 좌절 대신 새로운 도전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녀는 장모의 마음을 움직일 마지막 수단으로 막걸리를 선택합니다. 과연 광숙의 막걸리가 장모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이 시련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장모의 스위트룸에 어둠이 깔립니다. 뉴욕에서 막 도착해 여독이 채가 시지 않은 장모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방금 전 동석과 광숙을 매몰차게 내쫓은 일 때문일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피로감이 엿보입니다. 그때 문득 룸서비스 벨이 울립니다. 장모는 의아한 표정으로 벨이 울리는 쪽을 바라봅니다.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쌓인 막걸리 한 병을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장모는 의외의 선물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한동석 회장님께서 보내신 서비스입니다. 동석이가 장모는 막걸리를 건네봤습니다. 그녀는 동석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직원이 막걸리를 테이블에 세팅하고는 조용히 방을 나섭니다. 장모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막걸리를 바라봅니다. 장모는 막걸리 잔을 들고 천천히 코를 가져다 댑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구수한 향에 그녀의 미간이 살짝 펴집니다. 그리고 이내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순간 장모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지고 입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 깊은 맛은 대체 이런 막걸리는 처음이로군. 장모는 다시 한 모금, 두 모금 막걸리를 음미합니다. 그녀는 막걸리에서 느껴지는 깊고 풍부한 맛에 점점 빠져듭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온기가 돕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그녀조차 이 막걸리의 매력에 사로잡힌 듯합니다. 그러나 이 막걸리가 가져올 예상치 못한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는 동석과 광숙을 호텔 라운지로 불러냅니다. 동석은 광숙과 함께 라운지로 향하는 내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광숙 역시 장모를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광숙 씨. 어머님이 만나자고 하신 것 자체가 좋은 신호일 겁니다. 네, 회장님.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한 두 사람 앞에 장모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제보다는 부드러워진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장모는 막걸리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을 꺼냅니다. 그 막걸리 동석이 자네가 보낸 건가? 아, 그게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맛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저희 독수리 술도가에서 직접 빚은 막걸리입니다. 광숙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보냈음을 밝힙니다. 장모는 광숙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광숙은 장모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독수리 술도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지켜왔는지, 그리고 막걸리에 담긴 자신의 꿈과 열정을 솔직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합니다. 광숙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장모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광숙의 굳건함과 생활력,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은 장모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을 건드립니다. 장모는 광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딸, 즉 동석의 전처를 떠올립니다. 그녀 또한 씩씩하고 밝았던 딸의 모습이 광숙에게서 비쳐 보입니다. 장모는 그런 감정을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막걸리 맛은 제법이더군. 혀를 감도는 깊은 맛이 괜찮았어. 하지만 장모는 말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동석과 광숙은 긴장한 채 장모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결혼은 아직 시기상조야.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다. 장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마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라운지를 떠납니다.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지켜보겠다는 장모의 말에 동석과 광숙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완전히 허락받은 것은 아니지만 차가운 거절이 아닌 지켜보겠다는 말은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광숙 씨,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면 좋은 신호입니다. 정말 잘 될 겁니다. 네, 회장님, 저희 힘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습니다. 장모의 완고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인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막걸리 한 잔이 가져온 작은 반전. 과연 광숙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장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마광숙과 한동석의 위태로운 로맨스, 장모님의 차가운 거절에도 광숙의 막걸리가 반전의 희망을 안겼습니다. 과연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음 회차 이야기는 딸과 새로운 사랑을 두고 사라진 오천수와 세리를 이용하려는 독고탁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상상력 넘치는 예측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이야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회차 이야기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